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현재까지의 원인 분석, 시나리오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10월 8일 특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강의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됐느냐? 상수와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준이었습니다. 상수였어요. 어차피 올해 미국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물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목표치 2%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예상하기 좀 어려운 변수가 생겼다. 첫 번째 뭐냐? 코인 시장 붕괴입니다. 미국이 상반기에 지수가 빠진 게 뭐 수십 년 만의 일이다 그랬는데 코인 시장은 2배 이상 빠졌어요. 코인 시장이 하락한 거를 생각하면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선순환이 무너졌어요. 원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이게 박살이 나니까 주식시장으로 이동이 안 돼요.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발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코인 시장 붕괴는 결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죠?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이, 속도가 훨씬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22년에는 상수보다 변수가 훨씬 더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흐름이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푸틴, 바이든 세 명이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젤렌스키의 최종 목표는 뭐냐? 러시아가 포기하고 떠나고 영토를 탈환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를 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물러납니다. 못 지켜요. 왜?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동남부 쪽에 내줄 거 왜 전쟁 일으켜서 이렇게 난민 만들고 사람 죽게 만들었냐?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얘는 그냥 고야.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지실속도 차리고. 저는 젤렌스키도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떠나서 자기 그 연예계 소속사 사장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장 만들고 매니저를 국방부 장관 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푸틴은 뭐냐? 진퇴양난이에요. 여기서 계속 가자니 군인들 죽어, 무기 고갈돼, 경제 제재 받아.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뺏었던 거 포기하고 떠나자니 그러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발 미국이 여기서 개입을 끝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어떠냐? 꽃놀이패예요. 제일 사악한 놈이에요. 자, 첫 번째, 러시아 힘 뺀 거 맞죠? 군인들 죽었죠. 무기 고갈됐으니까. 두 번째, 천연가스, 석유값 폭등시켜서 자국 내 기업은 좋아요. 세 번째, 방산업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받아요. 돈으로 받든 땅으로 받든 뭐 뭘로 받든 받아요. 아마 뒷돈도 받았을 것 같아요. 평소에 바이든 하는 짓을 보면 방산업체들한테 돈도 받았을 것 같아. 절대 깨끗한 사람 아니거든요. 자, 이 상태인데 나는 바이든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오히려 취하게 된다. 왜? 여기서 너무 지금 러시아를 공주로 몰아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자,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러시아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게 미국이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모스크바를 공격당한다. 핵을 안 쓰더라도 재래식 무기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이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결국 미국 짓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는 미사일을 안 주잖아요. 러시아 진짜 공격할까봐. 이러면
미국은 핵무기 공격합니다. 미국에게 핵 공격을 합니다. 핵 공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표현이 맞겠죠? 쏜다니까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핵무기 하나면 텍사스주 하나를 날린다. 텍사스주가요 남한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를 완전히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만히 있을 푸틴이 아니에요. 푸틴 성격이 하고도 남아요. 푸틴은 원래부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KGB 요원 출신이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정보부에서 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 러시아 본토가 공격은 안 당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했던 영토를 다시 뺏겨. 그러면 푸틴은 권력 유지 안 됩니다. 왜? 젤렌스키가 마치 지금 영토 뺏기고 끝나면 대통령 자리 못 지키는 것처럼 푸틴도 똑같아요. 그럴 걸 왜 그렇게 군인 죽이고 무기 날라가고 경제질 당하고 이 개고생을 하냐. 난리가 나죠. 세 번째, 지금 상태에서 종전하는 걸 러시아가 가장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바로 바이든이에요. 나는 바이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영토 좀 띄워주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도 안 하고 그냥 리셋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이 안 커져. 근데 여기서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핵 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하면 이건 뭐 미국한테 날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도 무기 지원을 계속해줘서 지금 자기네들이 장악한 동남부 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점점 먹히잖아요. 난 그러면 분명히 나는 우크라이나 키우라든가 거기 수도죠. 그러니까 핵 공격한다고 나는 확신해요. 내가 푸틴 같아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당했어요. 그때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요 쪼다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미국이 러시아한테 핵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핵을 떠나서 재래식 무기라도 수도에 쏠 수 있겠냐고요. 모스크바에 못 쏴요. 쏘면 진짜 끝장납니다. 미국 쏴요. 푸틴은 그러고 남아요. 그럼 만약에 최악의 경우 미국의 핵이 떨어졌다.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 되겠죠? 하나는 행정수도고 하나는 경제수도니까. 그럼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왜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물가 오른 것 때문에도 열받아 있는데 역사의 죄인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교황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토의 책임이 있다. 교황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분이 아니에요. 교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러시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고요. 젤렌스키 정말로 나쁜 새끼거든요. 부정축제하고 인사도 개판이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꽃놀이 폐해를 즐기고 있는데 여기서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제발 침해설까지 있는 바이든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 점령지를 계속 뺏긴다. 그러면 키우에 핵공격 할 겁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 당한다. 미국한테 바로 쏠 겁니다. 그럼 정말 지구가 개판이 돼버려요. 정말. 나는 그래서 모든 해법은 바이든이 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침략한 러시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원인 제공을 했어요. 동남부 쪽에 친러시아계 사람들 학살했어요. 러시아 또 못쓰게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원래 구소련이 해체될 때 동지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마저 만약에 나토 가입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러시아 편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고 전 대한민국 편에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투자자들이잖아요. 바이든 이 영감탱이가 잘해야 돼요. 여기서 더 나가면 끝장난다니까. 우크라이나가 되든 미국이 되든 핵 날라가요. 그러면 경제 다 망가집니다. 제발 부디 바이든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바이든이 젤렌스키한테는 야 너 정권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일부 러시아 띄워주고 끝내라. 푸틴한테는 너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돼. 대신 경제 제재 풀어줄게. 그래야 물가 잡히죠. 왜? 실속 잘했잖아 미국은.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나는 이거 정말 끝장난다고 봐요. 저 바이든 신뢰 안 합니다. 저 절대 신뢰 안 해요. 트럼프보다 난 못하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그래도 정말 아메리카 퍼스트 마인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보다는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거예요. 바이든이 여기서 고하느냐 스톱하느냐예요. 고하면 반드시 일 납니다. 반드시 일 나요. 일이 뭐냐. 러시아가 핵을 갖고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확대되면 미국한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 공격했어. 그럼 그때 미국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바이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러시아 본도 공격할 거야? 못 한다니까요. 했다가는 미국 작살나는데 핵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러시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러시아의 전략, 마인드. 러시아는 항상 미국한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같이 망가뜨릴 수는 있다. 이거예요, 바로. 핵 한번 날려보세요. 미국 작살납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요, 바이든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젤렌스키는 무기 받아서 계속 깐죽거릴 거죠. 그리고 야금야금 다시 되찾을 거죠. 그 푸틴은 어때요? 궁지에 몰리죠. 우크라이나 영토 확보했던 거 뺏기고 떠날 것 같으면은 자기는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 꼴도 지금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부디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10월 8일 특강입니다. 토요일 날 하고요.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합니다. 용산역에서 하고요. 비용 150만 원이고요. 한 종목과 그 다음에 비공개 정보를 드립니다. 메리트가 뭐냐? 중장기 종목 하나 나가고요. 이때 결제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4주에서 6주 유료연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파생은 4주, 현물은 5주, 봉투 선생을 선택하면 6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가 이게 진짜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려 6개월을 관리해드립니다. 6개월. 다 이유가 있어요. 일체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은 제가 보안 서약서 받을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6개월 동안 관리할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유출하지 않겠다. 유출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 왜? 정보는 정확성, 그 다음은 희소성, 보안성이거든요. 어쨌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한 번에 300만 원 되는 노하우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건 15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유료연 서비스도 줘요. 종목도 하나 줘요. 6개월을 관리해줘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솔직히 이거 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해서 솔직히 매출도 올리고 같이 여러 명 하면 좋겠다 한 거예요.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10월 5일까지가 원래 마감이거든요. 10월 5일. 그런데 상황 봐서 이 정도면 됐어 싶으면 그냥 갑자기 닫아버릴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오픈하죠. 그래서 10월 5일 날까지 마감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마감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봐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0월 8일 특강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참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마치겠고요. 편안한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